아무도 몰랐다고 이거? 누님을 사랑하는 현장에 1분이라도 늦게 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고경표라고 있거든요. 네, 안 본 걸로 할래요. 자, 충기 보여줘 막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웨이브를 막 이렇게 움직여요. 불평 하나 없이 많이 힘드셨죠? 그저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작전 연출한 문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작전에서 윤희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작전에서 우삼 역을 맡은 고경표입니다. 동욱 역을 맡은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남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준기 역을 맡은 옹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 때 많이 실패했잖아. 맞아요. 사실은 고난도 동작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많이. 아니 더 잘 탈 수 있었는데 윤희 때문에. 저 조명들 기억나지? 아 뜨거웠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 또 노래도 잘해. 우삼이 가장 연습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찌 양손이 가벼워 보입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말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앵커나 기자분들의 말투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랬었구나. 안 드러났어요? 알고 있었어? 아무도 몰랐다고 이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느끼는 분들은 느낄 거야. 느끼신 분 댓글 주십시오. 아, 눈도 못 봐주겠다. 좀 봐라. 이거 얼마나 핫해. 제일 많이 좀 의논을 했었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멘트를 주고받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찍을 때는 각자 상상했던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퍼즐처럼 맞춰졌던 것 같아요. One man can make a difference. 오정세 배우님을 상상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약간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웠어요. 굉장히 미남형의 키도 크고 그런 안검사였는데 이렇게 여기 나 계시는 근데- 그래서 날 보내시는 건가? 아니요. 도시형 남자를 도시남. 생각했는데 표현 잘못한 거죠. 웬마?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뭐 인간적인 안검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감 가는 사람. 처음 대본엔 안검사와 윤희의 러브라인도 있었어. 그거 빠져서 조금 서운하지만 그래서 정세 선배가 나 처음 봤을 때 좀 되게 뗀뗀해 하시더라고요. 윤희 씨가 저를 좀 이렇게 유혹하는 예. 오빠 에마 봤나? 땡큐. 이제 디벨롭하면서 러브라인 같은 설정을 좀 배제하는 것도 맞아. 예. 그렇게 치면 복남이도 강혜장 짝사랑하는 설정이었거든요. 원래 대본상에는 이제 복남이 강회장의 어떤 경제적인 경제요? 바탕을 누님을 사랑하는 안경은 왜 그딴 거를 샀어? 그딴 건 아니. 스타일 자체가 재미있기도 했었는데 걱정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복고풍을 내는 것이랑 실제로 촌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니까 그게 의상뿐만 아니고 극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미술적인 시각적인 느낌들 아주 흡족했던 그리고 저희는 사실 시작할 때 딱 그 당시에 시대적 고증을 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저 당시에 없었던 것들인데 저런 패션이 가미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어떤 만약 그 당시 상계동 어딘가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면 네, 당연히 고증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상상을 많이 가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봐도 이상하지 않다. 약간 규영 씨 표정은 진짜 저 노란 택시 옷도 포함인가요? 스노우지. 스노우진이 거기 하이탑. 옷을 보자마자 말해줬어요. 아니, 그 캐릭터 자체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뭐 좋았습니다. 저 그리고 저기 우삼 연기할 때 메이크업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 친구의 거침과 날것임을 표현하고 싶어서 메이크업 자체를 처음으로 아예 한 번도 하지 않고 촬영을 전부 끝낸 동욱동. 저 머리 오빠가 만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장하는 시간이 귀찮아서 현장에 1분이라도 늦게 가기 위해서 분장을 안 하고 작품에 임하고 있는 지가 한 4-5작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아무래도 메이크업이라는 걸 분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어떤 본인의 의식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자유롭고 유연함을 가지는 것도 물론 배우의 몫이기는
하지만 뭐 거기에서부터 스스로 탈피하고 싶은 느낌도 있긴 한 것 같고 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하신 분들이 좀 이상해지니까. 아 저희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분장을 오히려 피부를 까맣게 칠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거뭇거뭇해진 그리고 좀 꼬질꼬질한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귀여워요. 저는 그래서 검은 칠을 하기 싫어서 아예 몸을 태웠어요. 태닝 자백을 저도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집에 가면 맨날 이거 빡빡빡빡 다 닦으면서 잘 안 씻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도 꽤 했던 것 같고 근데 촬영하면서 더 많이 막 빠져서 사실 조금 고생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경표 씨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날것의 느낌을 내려고 살을 찌우신 건가요? 나를 찍은 건 아니고 전 작품에서 찍었던 걸 사실은 못 뺀 거죠. 결국 다이어트의 실패로 인해서 더 날것의 모습이 드러났다. 원래 배드신 준비한다고 엄청 다이어트 할 거라고 하지 근데 이제 또 감독님이 또 너무 멋지게 다 가려주셔가지고 어디서 좀 놓으셨나 봐.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 억지로 그냥 추워서 감독님이 덮은 것 말씀해 같던데. 주세요. 네, 안 본 걸로 할래요. 그거 알죠? 여러분이랑 했을 때 행복해서 살이 찔 수밖에 없었어요. 아, 마음이 편해서. 진짜 행복한 고경표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랑 있는 이 순간 모든 순간들이 저 오늘 3kg 찝니다. 행복해요 지금. 오케이 포장 완료. 자, 택배 보내주세요. 아직 오토바이에 시동을 안 건겨? 처음에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진짜 친한 것과 친한 척하는 거는 좀 다르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끝나고 저희 집에 가서 같이 한잔 하기도 하고 얘네 집도 가고 밖에서도 만나고. 네, 자주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게. 마침 또 배우분들의 사이가 막역해져 있었을 때라 정말 순식간에 후다닥 찍었던 것 같아요. 복남이 형이 준기가 춤 한 번 춰. 자 준기 보여줘 막 이러니까 이게 준기 시작 뭐 이러면은 그냥 갑자기 웨이브를 막 했어요. 매일 춤을 추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술만 먹으면. 그때 별명이 생겼어요. 옹또춤이라고. 옹성은 또 춤을 춤춘다. 춘다고. 별명이 생기긴 형이 만들었지. 여기 있는 차들은 진짜 좀 비싼 차들 아니에요, 엄청? 우리나라는 전국을 다 뒤져도 저런 올드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 정도 대수를 섭외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고요. PD님의 피와 눈물이 저게 한 곳에서 빌려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근데 카체싱 자체가 주를 이루는 영화, 그런 장르적 특성을 가진 영화이기도 하지만 액션을 떠나서 저런 올드카들을 보시는 재미. 저기 있는 그랜저. 원래? 야 그랜저가 있었어? 저기 있잖아. 안 돼. 여기 그랜저 없다니까. 저거 우리 벗기는 거 한 번에 못 벗겼지 않아? 쉽지 않았지, 잘안 저게 벗기는 게 멋있게 벗겨야 되는데 운전할 때도 너무 신기했어. 악셀을 밟고 떼는 거에 대한 느낌도 너무 다르고 문의 무게감도 너무 다르고. 되게 갑자기 또 죄송스러웠던 순간이 기억나는데 저렇게 이제 시동 안 걸렸죠? 제가 진짜 NG를 안 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배우인데 근데 이해해요. 이게 보통인데요. 이종 보통이라서가 아니고 이게 실제 그 차여서라기보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촬영용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좀 올드카들을 개조해 말이 길어질수록 이게 구차해지는데 제가 탔던 오토바이도 진짜 실제 옛날에 있었던 오토바이를 갖고 와서 운행만 되게끔 고친 거라 자꾸 시동이 꺼지는 거야. 보면 내가 계속 걸어. 계속 돌려. 땀나는 거야, 이걸 꺼질까 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준비한 차량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오토바이는 몸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위험해요. 위험해서 좀 최대한 안전하게 찍으려고 했고 이게 좀 적응하려고 윤희가 타는 오토바이랑 거의 똑같은 구동계 바이크를 샀어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작은 것들이. 제가 타는 것 같이 나왔죠? 그럼 저는 뒷자리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앉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런 건 주변에서 얘기해줘야 돼. 이게 차가 진짜 좁은 차인데 성우 씨가 거기에 껴서 촬영하면서도 정말 큰 소리 한마디 없이 불평 하나 없이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전 그저 행복했습니다. 뭐 디스크 올 것 같다고 그때 디스크야 뭐 치료하면 낫겠죠. 하지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이세영 씨가 또 여기
특별 출연을 해주셨죠. 세영 씨가 진짜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멀리까지 와서 저 역할을 도와주셨고요. 의상, 분장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거 봐. 출파로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제 안전 운전을 기원하면서 하는 거지. 와 이게 진짜 좀 명장면인 것 같아요. 아니 보면서도 아슬아슬해. 되게 골목이 되게 좁잖아요. 단순 뭐 자동차 액션에서 느낄 수 있는 뭐 스릴이나 긴장감, 재미뿐만 아니고 이제 저 당시에 서울의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 근데 저 때 우리가 막 올림픽 개막하고 경제 성장이 엄청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면에서는 철거촌도 굉장히 많고. 그게 우리 영화의 되게 좋은 점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뭐 오락 영화로서의 어떤 느낌은 가져가면서 시대적인 상황들, 이면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드러날 수 있게끔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물론 또 감독님께서 많이 준비하셨고 이 오락적인 영화 속에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그 안쪽에 보면 또 대학교 캠퍼스도 있어서 그 당시 88년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모습들도 스쳐 지나가고 대학교 안에서 경찰분들이 학생들 이렇게 좀 과하게 체벌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사이사이에 배치를 했는데 그냥 우리식대로 아기자기하게 일부러 코스도 조금 더 골목 안쪽으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지금은 익숙한 곳이지만 전혀 다른 풍경을 가졌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 촬영 세팅, 환경, 저희들이 뭐 전에는 아마 체험해보지 못했을 어떤 기술적인 장비들 같은 것들 버추얼 스튜디오 안에 차와 모션 베이스를 놓고 그리고 그 LED 월에 이제 1988년 당시 이제 그 실사 배경을 플레이하면서 찍었는데요. 좀 놀라웠어요. 처음 접해보는 신문물. 기법이고 차 안에 타 있고 배경은 화면으로 지나가고 차가 움직이면은 이거 앞으로 갔다가 철컹하면서 뭐 뒤로 갔다가 하는데 놀이기구 타는 느낌 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전에 이제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프로덕션이 사용했었고 유리한 점들도 많지만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안무처럼 동작을 정확하게 같은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안무처럼 연습하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한테는 이렇게 들고 저희한테는 그럼 이렇게 움직여요. 야, 갈치야, 네가 반갑기는 또 처음이다. 덕분에 우리 맨 꼴찌는 면한 거 아니야? 빵꾸팸과 갈치팸이 대립하는 구도였는데 막상 촬영하다 보니까 친하게 어울리시더라고요. 약간 빵꾸팸 같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갈치팸과 서울대작전에 굉장히 큰 애착을 보여주셨고 촬영 끝나고 나서도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그 OST 작업까지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그 시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그 곡 우리 영화의 마지막 얼굴인 동욱에 한번 붙여봤는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들은 건데 네. 그 노래를 만들 때 오빠의 그 마지막 표정을 한 10만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빵꾸팸스럽고 서울대작전의 어떤 느낌을 내려면 어떤 걸 봐야 될까? 오빠의 마지막 엔딩 표정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똥 싸게 실력을 갈고 닦았지.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저 때 솔직히 진짜 신났잖아. 상계동은 처참한 상황에서 또 어딘가에서는 저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근데 또 거기 갔다고 또 좋아해. 신기하니까. 처음으로 DJ를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하면서도 그 어색함이 있었거든요. 잘 지내시죠? DJ 소울스케이프 형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 충청도에서 유행하던 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저런 모양새가 나오게 됐습니다. 분석을 하신 거예요? 아빠한테 이거 준비하면서 초반 레퍼런스를 사실 옹성우 배우한테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뭐 힙합 문화, 역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들도 많이 보내주고 고등학교 때 그게 이제 힙합이라는 거에 빠지면서 힙합이 왜 생겨났느냐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다큐멘터리를 친구들이랑 찾아보면서 막 토론하기 시작했었거든요. 피키피키 하는 그 스크래치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자기가 한국 힙합의 분위기적이래. 빵꾸팸의 그 바이브니까 그런 게 원하고자 하는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는 확실히 힙합이 녹아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또 보실 때 관전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등장. 캐릭터의 스타일에 대한 굉장한 애착
어떤 적극성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문소리 선배님이 직접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안 해보신 스타일이어서 계속 피팅을 했죠. 의상과 분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청 강렬해서. 근데 저는 되게 멋있었던 게 저런 도전을 끊임없이 한다는 게 참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악셀 한번 밟으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악셀 밟으면 끝까지 갑니다, 저는. 지금 이 펜트하우스에서 이 빵꾸팸과 강 회장 대결 구도가 딱 잡히죠. 살다 보니 문소리 배우님과 저렇게 대립도 다 해보고 동욱이 어떤 인물인지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기백이 인물이에요, 명확하게? 기백이 좋고. 기백 일단 좋네? 난 아직도 모호한데 어떤 명확함을 갖고 계신지. 저 눈빛들을 보세요, 눈빛. 강 회장 앞에서도 위아래로 흩날리면서 기백 좋네. 기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또 속으로는 엄청 이 분위기, 상황 그리고 뭐 모든 것들에 기가 눌리지만 그거를 이겨내고자 하는. 근데 저 장면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되려 저기 강 회장은 정말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동욱이는 생각보다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것을 뿜어내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 저 장면이 되게 동욱이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쾌하네요. 경쾌하죠? 명쾌경쾌하네. 고경쾌. 안녕하세요, 고경쾌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고 이 실장. 실장님. 다른 작품에서 88년도 같이 사셨잖아요. 맞아요. 그땐 되게 좋은 아저씨였는데 극단적으로 다르는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그때는 서글서글했어요, 사람이. 강 회장 밑에서 이제 행동대장처럼 일하는 캐릭터로 나오긴 하지만 본인도 언젠가 VIP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강 회장이랑 같은 편에 있으면서도 강 회장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죠. 김성균 배우님이 워낙 그 느낌을 너무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뭐 일종의 삐뚤어진 마초성 같은 것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일이 틀어지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지 않았나? 그렇죠. 빵꾸팸이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그러니까 후반전의 시작점 같은. 그래서 이 씬 이후부터는 음악의 톤이라든지 그 DI의 톤도 조금 약간씩은 바뀌어요. 굉장히 팽팽했어요. 동욱과 이 실장 사이의 저 텐션이 사실 뭐 총 앞에서 못 저러겠죠. 이제 이 상황을 겪고 나니 특히 이제 윤희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진짜 여기서 접어야겠다. 난 복남이 당하는 거 보면서 접은 건데. 윤희가 아니라 복남이었어요? 윤희야 뭐 난 맨날 패기만 하는데 뭐. 꺼져라, 어? 나 지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해줘, 제발 해줘. 저 물총 맞은 거 또 연기를 해가지고 저게 오빠 눈에 들어갔어요. 알아요? 그랬었어요? 눈에 들어갔는데 저게 이제 그래서 눈 옆이 살짝 이렇게 파란 게 묻는다, 흰자에. 이거 섬뜩하더라고. 그 장면 섬뜩했다고? 뭐가 아니, 칭찬이라는 거야? 그것도 물감도 연기를 한다 이거지. 유아인 몸에 묻은 물감은 연기를 한다. 일체가 된다. 눈에 물이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러니까 그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잘 맞아. 파란 물감까지도 잘 소화한다 정도로 끝내볼까? 깔끔하다. 명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액션 영화들 보면은 막 눈 자체를 사로잡지만 감정이입은 잘 안 되는 인물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막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같이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감정의 이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액션 상황들 저는 그런 것들이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얼마나 이입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잘 찍힌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액션을 위한 액션이라기보단 정말 드라마의 한 부분으로서의 액션? 이상 서울대작전 팀 내 자화자찬이었습니다. 평범한 친구들이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어떤 그 흐름의 꼭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 동욱이 이제 공수교대 하면서 공수교대. 우리 빵꾸팸은 이제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저렇게 한 건 이들의 도전, 빵꾸팸의 도전의 어떤 최대치
어디까지 설정해도 될까를 놓고 제작진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수준까지는 가야 빵꾸팸의 어떤 변화? 뭐 상황상 그리고 목숨을 안 걸면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실제 그 점화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비둘기들이 불에 탔었죠. 그래서 동욱이가 하늘에서 추락하는 저 동선과 비둘기들 중에 한 마리의 동선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서울대작전만의 약간 뭐 조크나 위트 같은?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미장센이나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볍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영화 같지만 또 그 레이어를 한 겹 두 겹 까보면 더 시대의 어떤 명감 같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나성에 어떻게 가는겨? 그동안 모은 거 다 타버렸는데? 가서 또 엄청난 일을 겪었을 거예요. 또 아마 예. 그런 내용들이 더 큰 일을 있지 않을까. 겪었을 거고요. 네, 어떤 네. 폭동에 휘말리고 막 뭐 바다도 나성 즐기고 스타일 얼마나 재밌을까요? 해변을 거닐며 뛰어놀고 기대되시지 않나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쟤들의 이야기야 너의 꿈이야. 이상 고육이었습니다. 아 고경규. 우리 서울대학전 정말 상쾌한 영화인데요. 이 상쾌한 영화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시고 신나게 즐기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옹성우였습니다. 마지막 인사인가? 너무 마지막처럼. 네, 여러분 저희 영화 굉장히 통쾌한 영화입니다. 네, 그저 즐기십시오. 네, 서울대작전 유쾌하게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학전 따라오세요. 보면 볼수록 명쾌한 서울대작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쾌쾌쾌쾌쾌 통이라고. 쾌 하나 하셔야 돼요. 단어. 오케이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흔쾌히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 각도에서 보실 수 있는, 즐기실 수 있는 뭐 그런 영화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넷플릭스. 두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